뇌졸중이 어떻게 오는지 네. 갑자기 온다. 1분 전에 괜찮았다가 진짜 1분 뒤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병이다. 네. 왜냐면은 뇌는 1분이라도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1분에 200만 개씩 죽어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헬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 우창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인 것 같아요. 뇌졸중에 대해서 어떤 증상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우리가 뇌졸중을 좀 의심하고 조기에 대처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정보 같아서 저희가 또 대한뇌졸중학회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뇌졸중이 보내는 우리 몸의 신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닥터 프렌즈 구독자분들께 뇌졸중이 어떤 병이고 어떠한 것이 중요한 증상인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간사이고요. 지금 인하대병원 신경과에 있고 또 중환자 의학을 같이 하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두 분은 많은 이런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초기에 자기 이상한 증상 혹은 이런 증상들을 가족들이 먼저 캐치해가지고 정말 제때 오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혹은 그렇지 못해서 조금은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던 환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뇌졸중은 되게 많이 생기는 병이긴 하거든요. 네. 지금 뇌졸중은 이제 사망 원인으로 보면은 4등, 국내 이제 1등이 암이고 이제 심근경색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단일 질환으로는 3등이고,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전체 질환에서는 4등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연간 거의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병이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이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흔한 병인데도 모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다. 갑자기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나 있었어. 이거는 뇌졸중이 아니고, 뇌졸중은 뇌혈관에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기 때문에 사실 1분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가족이나 동료가 갑자기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기면 그거는 반드시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 안면 마비가 있습니다. 이하고 딱 표정을 지었는데 입꼬리가 한쪽에 내려간다거나, 밥을 먹는데 물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만 흐른다거나 갑자기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팔다리 편측 마비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힘이 빠진. 오른쪽 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는데 갑자기 숟가락질이 안 된다던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화투 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을 것 같잖아요, 건강에. 네. 치매에도 좋고 네네. 저도 가끔 즐기지만 마지막 한 장.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갑자기 화투를 치는데 화투짝이 이게 툭 떨어진다던가.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요. 네. 그렇거나 아니면 걷는데 한쪽 다리가 끌린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 한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맞아요. 발음이 어눌해지는 네. 증상.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볼에다가 가득 이제 음식물을 문 것 같은 증상이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의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는데 실어증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갑자기.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아예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거나, 대화가 되지 않는 실어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은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생겨요. 한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반대쪽으로 오지 못하죠.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네. 네.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게 바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 증상은 전체 뇌졸중 환자의 한 90% 정도가 이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뇌졸중이다. 뇌졸중을 반드시 감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중에 정말 또 와닿았던 게, 저희 같이 다큐 촬영하는 이낙준 선생님의 친척 가족 중에 한 분이 뇌졸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낙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어눌하시더래요. 네, 어눌한데 그냥 자기 좀 이상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낙준이가 딱 듣기에
이게 너무 말이 어눌하니까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자기가 그 구급차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잘하신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 그거를 캐치 못하고 뭐 낙준이가 찾아가고 얼굴을 보고 뭐 그 다음에 뭐지 이러다가 병원을 갔으면 훨씬 늦어졌을 텐데 바로 그렇게 차 부르고 갔으니까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놓치지 않아야겠다 싶은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있죠. 경우가 네. 많고 네. 보게 되면은 항상 또 이제 늦게 오세요.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보게 되면 네네. 항상 증상을 묵혀놨다가 2, 3일 정도 있다가 아, 이상하네라고 계속 좋아지겠지 막, 좋아지겠지라고 예. 하시는구나. 약도 뭐 타이레놀 같은 거 드셔보시기도 하고 뭐 침을 이렇게 뭐 수지침. 그런 네, 거 하시기도 네.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결국에는 빨리 오셔야 빨리 진단받고 그리고 뭐 뇌졸중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그런지 아니면 혈관이 터져서 그러는지 그걸 이제 감별을 해야 어떤 약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초반에 막을 수 있는 걸 정말 나중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중환자실 오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미리 이게 뇌졸중 증상이라는 걸 인지했던 분들은 이걸 이제 빨리 119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오실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오시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해서 아 맞아요. TIA라고. TIA라고 하고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증상이 있다가 24시간 안에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 힘이 빠졌다가 괜찮네. 좋아지니까 난 괜찮네 하고서는 안 오는데 3일 뒤에 더 큰 이제 뇌졸중으로 오시는 특히 뇌경색이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증상이 경미한 경우들이 있어요. 손을 특히 이제 오른손 말고 왼손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왼손잡이 분들이 아닌 이상은 불편감 잘 못 느끼시거든요. 오른손을 다 하니까 어차피. 네. 그러니까 약간 왼손만 힘이 없네. 뭐 약간 발만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네. 해서 좋아지겠지. 나 디스크가 있으니까 약간 목 디스크 있으니까 왼손이 빠질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생기는 그런 거는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정말 터지지 않는 이상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응급이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집에서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오시는 경우 뭐 이제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혼자 사시는 분들. 요새는 이제 독거 노인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말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자제분들하고 멀리 떨어져 사시는데 팔다리는 크게 마비가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만 어눌하거나 아니면 언어 장애, 실어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이제 자식분들하고 뭐 아침에 증상이 생겼는데 저녁에 안부 전화를 했다. 근데 그때서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종종 있죠. 말을 해봐야 알 수가 있군요. 네. 그럼 진짜 자기가 좀 이상하면 거울 보고 웃어보기도 하고 혀도 내밀어 보고 말도 좀 해보고 해야겠네요. 전화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그럴 때는 그냥 의심스러워하면 119 바로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그건 진짜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늦게 오면은 사실 이게 회복이 너무 어렵잖아요. 뇌졸중이라는 게 너무 늦게 와버리면은. 근데 빨리 오면은 우리 뇌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뇌졸중,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지 또 이게 너무 놓치면 후회스러운 게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좀 찜찜했는데 이거를 내가 그때 했더라면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제 뇌졸중 증상을 사실은 잘 홍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뇌졸중이 어떻게 오는지 갑자기 온다. 갑자기 1분 전에 괜찮았다가 진짜 1분 뒤에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병이다. 왜냐면은 뇌는 1분이라도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1분에 200만 개씩 죽어나가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뇌세포는 망가진 거는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빨리 오시면은 이제 제가 소위 이제 되게 쉽게 얘기하는 그 주변에 쉬고 있던 뇌세포들이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치료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타임 이즈 브레인이다. 시간은 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 뇌졸중 증상을 홍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때문이에요. 알고 빨리 오시는 것이 뇌졸중 환자가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헬프님들한테 좀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려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한 번 보면 알 것 같지만 저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자꾸 말해서 좀 지겹다 싶을 때도 잘 몰라요. 네, 그래도 잘 몰라요, 사실. 기억력이 이게 네. 또 그렇지 않고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뇌졸중 환자분들은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반복적인 노출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꼭 가족분들 이렇게 친구분들이랑 오래오래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교수님들 모셨으니까 뇌졸중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로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